저는 6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부과에 투자했습니다. 결과요? 솔직히 돈만 쓰고 여드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경험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적어도 여러분은 똑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왜 그토록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고도 후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접근 방식을 바꾸어 피부를 개선할 수 있었는지 솔직히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드름 때문에 10년 정도 고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에 나와 있는 피부 좋아지는 방법들은 거의 다 시도해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 피부의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피부과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 피부과에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갔어요. 처음 피부과에 갈 때는 괜히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뭔가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됐었던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라고 이름이 불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드름 피부를 보자고 했지만 누군가에게 내 여드름을 훤히 보여준다는 생각에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적나라하게 보여드렸죠. 의사 선생님께서 이리저리 제 고개를 돌려가면서 여드름이 많은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간단히 살펴본 후 말씀을 꺼내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치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실장님과 상담을 했어요. 실장님은 자신이 추천해주는 패키지 프로그램만 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다른 환자분들도 이 패키지를 가장 많이 선택한다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한 2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돈이 부담됐지만 결국 결제를 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치료, 약물 처방, 스킨케어 프로그램까지 거의 다 해봤습니다. 아마 피부과에서 정석적으로 하는 여드름 피부 치료 방법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나아지는 듯 했지만 여드름이 나는 문제는 여전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에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도 피부가 나아지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과 실장님은 더 비싼 치료법도 소개해주고 다른 환자들도 많이 이렇게 한다며 안심을 시켰지만 제 피부는 여전히 같은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조금 호전되는 듯 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었죠. 게다가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졌습니다. 따져보면 매달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가는 꼴인데 부담이 당연히 컸었죠. 무엇보다 심리적 타격이 컸습니다. 친구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반면 저는 이 정도 돈을 써도 여드름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게 돈과 시간, 자존감까지 바닥을 쳤을 무렵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드름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피부과에 가면서 저는 비싼 치료를 받으면 높은 효과가 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드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드름을 없앨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다시 여드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드름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 여드름은 호르몬 변화, 세안 방법, 화장품, 식습관, 수면 패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즉 단순히 레이저나 압출로 현재 염증을 없앤다고 해서 새로운 여드름이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탄수화물과 당분이 높은 식단을 유지하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분비를 자극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피지가 많이 분비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피부 회복을 방해하고 지속적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염증 반응을 강화합니다. 결국 피부과 치료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단지 나타난 염증을 잠시 줄이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드름 자체가 나지 않는 피부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여드름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접근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저는 화장품, 피부과에 의존하지 않고 여드름 자체가 나지 않는 피부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여드름에서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근본적인 접근법부터 다르게 해서 몇 달간 꾸준히 실천하자 놀랍게도 조금씩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에서 한번 압출받은 것처럼 모든 트러블이 확 들어가는 건 아니었지만 점진적으로 트러블이 나는 것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피부과에서 수백만 원을 쏟아도 얻지 못했던 진정한 변화를 얻게 된 것이죠. 피부과 치료는 분명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어요.
결국 우리 몸 전체,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진정한 해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수백만 원을 들인 뒤에도 해결되지 않는 피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이제는 근본적인 방향으로 접근해 보세요. 의사와 상담할 때도 단순히 새로운 시술 제안만 듣지 말고 내 생활 습관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내 어떤 행동이 여드름을 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을 때 여드름 피부 탈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 같은 존재입니다. 저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결국 지금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쌓아간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실을 맺게 되었죠.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